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무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골목 상권에서 연말연시 특수는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민생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은 엄연한 국가조직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에 관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이 추천한 대법관 임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인력이 관저에 추가 투입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은 들어주더니 공수처의 지원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상식박 주장을 그대로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헌정문란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엇을 위해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차관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메모 전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전에 들었습니다. 예, 메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당시에는 제가 메모를 보지 못했었고요. 최근에 보도에 나온 바는 세 가지 사항, 예비비 확보,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예산 배정을 좀 줄여라, 그리고 세 번째 비상입법 대책기구, 세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차관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메모를 받아들고 나온 최상목 대행이 했던 첫 번째 조치가 F4 회의를 소집한 거죠, 맞죠? 메모 현장에서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에 들으셨어요? 예. 차관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저는 집에 있다가 이제 F4 회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언제 그럼 F4 회의장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한 10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타 기관에게 이 회의를 통보한 시간도 아마 그 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즈음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럼 안건은 무엇이고 결론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리고 있었고요. NDF 시장에서 환율이 1,440원까지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하고 금융시장 안정 포함해서 거시경제 안정을 주된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시간은 몇 시인가요? 아마 11시 40분에 시작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11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집 1시간 만에 회의가 성립됐고요. 예. 보도자료까지 작성해서 11시 40분에 배포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메모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보도자료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회의 시작 시점으로 배포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2시 20분경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 그 시점에가 사실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럼 배포 시점 기재가 잘못됐다는 착오입니다. 말씀이신가요? 이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시려면은 어제 다른 금융기관들
그 세 개 기관이 합동 보도 자료를 냈던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회의록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F4 회의라고 하는 회의 자체는 비공식 회의이고 비공식 간담회이고 저희가 그 결과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실제 행동은 각 기관들이 기관의 책임에 따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모든 F4 회의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없나요? 아니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부처 주요 이제 장관급 인사들 4명이나 참여하는 회의인데 회의록이 없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 외환시장이랄지 저희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회의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주요한 업무는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래서 액션을 할 때는 네, 각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절차에 따라서 기록을 남기면서 실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액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무위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선포 이후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국정조사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살펴보시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난 한 달간 주요 우방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교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비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평화롭게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복원력, 민주적 복원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그 양면성을 지닌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장관님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서 혹시 장관님께서 그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는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찬성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프레스 가이던스라는 것을 배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 외통위 상임위 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리는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인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때 들었습니다. 네. 이게 몇 주 전의 일인데요. 확인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부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용산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탁과 또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인 결정으로 한 행동으로 그렇게 허명을 했고요. 검찰에도 그렇게 참고인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실 장관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대변인은 외교부의 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외신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직무 배제를 바로 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무 배제시키고 조사했고 자체적인 보고를 들었고 검찰에 가서 그렇게 또 따로 진술한 것을 알고 확인했습니다. 단호하게 직무 배제했고 지금 징계 조치 과정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셋이 그 사실 대변인의 본인이 이렇게 지위에 있는 진술을 사람이잖아요. 네.
저 보고가 안 됐고 저도 모르고 차관도 모르고 대변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조사 직무 기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난 월요일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거기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북한, 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관님께서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윤석열의 계엄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무엇입니까?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들었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 문화, 민주주의 역사, 지난 짧은 기간에 이룬 민주화의 과정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취약성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니요. 저는 장관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에게 뭐 인권 기구들이 인권 탄압하지 마라. 그럼 그런 국가들이 주로 내놓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잖아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뜻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 문화가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헌성과 계엄 선포의 합헌성 여부는 별개로 차치하고요. 저는 그런 데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서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줌의 지지자를 앞세워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고 저는 철조망을 그거 치고 옳다고 있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 실추되는 거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혹시나 윤석열에 대한 충정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싶으시더라도 저는 이런 외교 무대에서 언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취한 행동과 이후 미국과의 소통, 국제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제가 취한 언행이 그것을 다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저는 발언에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비판도 저는 충분히 새겨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감탄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 똑바로 알려주십시오. 그걸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조속히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관님, 경찰청 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윤석열 탄핵 가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내란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에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무전기를 뺏어서 경찰의 머리를 찍어서 경찰이 혼수 상태다.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문이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가짜 뉴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혼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자에게 그 즉시 풀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네네, 사실이 아닙니다. 차장님 입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혼란으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는 세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판사가 오염됐다, 경찰과 군대가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믿을 수 없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반공청년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민간인들을 조직해서 대통령 사저 앞에 집합시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란 선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선동 혐의가 있는 정치인과 유튜버를 국수본에 고발했고 관련한 고발들이 경찰청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힘써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윤석열 공화국이고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온다. 의심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추운 겨울밤을 거리에서 새우면서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외치고